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다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피벗 테이블 마지막 구조입니다. 저희 파워쿼리에서 피벗 테이블 되어 있는 거를 마지막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면 언피벗 했던 거 반드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언피벗은 같이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도 분기별 매출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 예를 들어서 담당자별 분류에 관련된 그 다음에 매출 분류,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고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담당자별, 그 다음에 제품 분류에 따른 연도에 따른 분기.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계가 담당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어 있고 그 하위 카테고리로 분류가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이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데이터 분류하는 게 정말 힘들어지시거든요.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빠지지 않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문일자별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좀 귀찮으니까 저는 그룹을 좀 해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좀 확인해 보실게요. 그리고 얘를 그냥 월별로만 묶을게요. 그래서 그룹을 다시 제가 주고 월로만 좀 묶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각 연도에 따른 그 연이 아니라 이제 월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가 좀 많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보시냐면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보셨던 주문 일자를 여기다 넣는 경우가 많으시죠. 즉 필터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해당되는 내용을 놓으시고 여기에 1월 그러면 1월에 해당되는 담당자 그 다음에 분류별 매출에 대한 부분이 쭉 표시가 되겠죠. 이거는 2015, 16, 17, 18 이렇게 여러 연도에 대한 부분에서 각각의 연도에 대한 월이 아니라 해당되는 연도의 모든 통합된 월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맞췄으면 되는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건 거의 오프라인 어디에를 가도 오프라인 교육을 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거의 100% 겁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반대로 쓰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쓰고 계시냐면 여기에 시트를 보시면 시트에 요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시트에 보시면은 1월, 2월, 3월이 여기 보시면 1월, 2월, 3월, 4월, 5월에서 12월까지 시트가 1월부터 12월까지 시트가 돼 있고 시트의 구조는 다 똑같으세요. 지금 보시는 이런 구조로 다 똑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토탈. 그래서 각각에 대한 부분들을 다 여기다 걸어놔서 수식을 걸어놓은 경우가 대부분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피벗 테이블 데이터를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시면 그러니까 이게 원본이면 무슨 얘기냐면요. 원본 데이터가 지금 저희가 쓴 이 데이터처럼 이렇게 그냥 쭉 나열만 해 있으면 테이블 형태로 태블로 구조죠. 표 형태대로 그냥 데이터를 원본을 이렇게 관리만 하시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월별 시트로 쭉 어떤 특정한 포메이션으로 다 시트를 쪼개는 이런 작업들을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어떻게 쓰고 계시냐면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월별 똑같은 양식을 걔네들을 원본으로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분리하는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이거를 어느 한 시점에 취합하셔서 데이터를 이렇게 놓고 분석하시려고 하실 때는 되게 힘들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시면 데이터를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이 형태대로 관리하시면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을 뽑아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트로 만약에 걔를 뽑아내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서는 자, 데이터의 구조를 지금처럼 이렇게 필터에다가 주문일자 넣으시고 열과 행으로 쓰시는데 웬만하면 행과 열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담백하게. 최대한 많아봐야 한 2개 정도? 한 3개 이상을 주시는 거는 가독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죠? 열에 대한, 그러니까 행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좀 줄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긴 해요. 데이터가 많으면. 근데 굳이 또 여기다가 필터에다가 주문일 또는 어떤 우리가 뭐 담당자 여기까지 넣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돌리시면 가뜩이나 위에 분들 피벗 테이블도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실 텐데 필터 여기서 또 치셔야 되죠. 필터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에 또 항목을 또 단계별로 만들어 놓으시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대시보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굳이 하나의 피벗 테이블에서 복잡하게 가실 필요 없이 자, 딱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어떤 기본적인 포메이션을 말씀을 드리면 행과 열에는 데이터 값은 많아야 2개 이상을 놓지 말아라. 2개까지는 제가 이해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보고 싶은 지표들을 놓으면 되는데 여기에는 될 수 있으면 넣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굳이 넣고 싶을 때는 어떨 때 넣어야 되냐면 여기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시트로 분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슨 뭐 월별로 데이터를 좀 누가 집계한 걸 달라고 그러거나 아니면 담당자별로 어떤 특정한 내용을 달라고 다른 부서에서 유관 부서에서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나 쓰는 거지 그럴 경우 위에는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찢어내고 싶은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형태의 데이터 구조예요. 이 형태의 분류별 해당되는 내용으로 데이터를 찢어내려고 할 때, 즉 이 형태 가공식품 요 구조는 똑같이 있는데 지금 1월이잖아요. 1월 시트에다가 만들어 놔서 요것도 출력하고요. 2월 시트 만들어서 2월에 해당되는 요 구조도 요 시트에다가 집어넣고 이럴 경우에 필요한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피벗 테이블의 분석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의 옵션에 보시면 보고서 필터 페이지 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의미되는 게 뭐냐면 이게 보고서 필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시는 요게 보고서 필터를 의미합니다. 이게 보고서 필터를 뭘로요? 페이지로, 시트로 표시하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많으면 이 주문일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뽑아지는 데이터 양도 되게 많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월로 나눴으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선택하시고 보고서 필터 페이지 표시 선택하신 다음에 자, 보고서 필터에 뭐가 있어요? 주문일이 있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면 시트가 쭉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1월, 2월, 3월, 4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자, 이게 바로 보고서 필터 페이지 표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찢어내야 될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관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저는 요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삭제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쓰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요 필터 요 부분은 그럴 때 쓸 때 빼고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제 왜냐면 저희가 이제 대시보드를 통해서 만드시면 굳이 여기까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또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써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잡다한 옵션들 잘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김찬진의 유제품에 해당되는 요 데이터가 요거죠. 저희가 해당되는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시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원본이 있죠. 데이터 원본이 테이블로 떨궈지게 됩니다. 보셨던 것처럼 유제품 김찬진의 유제품을 해당되는 데이터에 더블 클릭하시면 아까 보셨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저희가 김찬진에 대한 유제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본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떨궈지는데 어떻게 떨궈졌죠? 표죠. 표. 파워쿼리에서 결과를 뭘로 떨궈졌죠?
표예요. 그리고 또 아직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MS 쿼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MS 쿼리에서 떨궈지는 것도 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엑셀에서는 주고받는 데이터의 어떤 덩어리의 최소 단위가 표로 떨궈진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게 편리해요. 다른 데도 불러올 때도 편하고 그 다음에 핸들링 하는데도 편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주는 부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해산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건 이제 피벗 테이블의 결과물이잖아요. 피벗 테이블, 자, 요 놈에서 요거 곱하기 만약에 100.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계산이 되죠.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겟피벗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옵션 값을 변화하지 않으면 얘를 찍었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겟피벗 함수로 뽑아지는 거죠. 그래서 겟피벗 함수, 겟데이터, 겟피벗 데이터, 그래서 매출이라고 하는 원본 소스에서 A3에 있는 내용 가지고 담당자는 김덕훈, 분류는 해산물에 대한 데이터를 여기서 지금 뽑아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냈고 제가 계산하기 위해서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 이 데이터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당연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소값이 아니라 이름으로 지금 현재 불려주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돼요. 셀 주소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3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 절대 참조가 되어 있으니까 A3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의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시려고 하시면 오히려 핸들링 안에 더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핸들링 하는 자체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피벗 테이블을 우리가 뭐 중간에 어떤 계산을 보정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또 어딘가에서 계산이 필요한 원본 소스로 이제 쓰려고 하실 때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디에서 하시냐? 피벗 테이블의 분석의 옵션에 보시면 get 피벗 테이블의 생성 이 부분 체크가 되어 있는 거를 이게 아마 디폴트 값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얘를 체크를 해제하시면 바로 셀 주소처럼 아까 처음에 오셨던 셀 주소처럼 I5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편리하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을 보시는 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다 끝나실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다 끝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소한 4가지에 대한 부분들 다 이제 끝나시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제 한두 가지 있긴 한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대시보드를 피벗 테이블로 구성하려고 할 때 필요한 내용이어서 피벗 테이블 기본적인 핵심 기능 4가지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게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대시보드를 어떻게 만들 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 각각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하나로 이제 집합시켜서 우리가 파워 BI 데스크탑에서의 데이터 시각화가 뭐 항상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구현해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시각화적인 요소를 낼 수 있는 초창기 형태의 대시보드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아주 뭐 나이스하긴 한데요. 좀 더 이제 디테일하고 뎁스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파워 피벗까지 같이 가시고 파워 뷰까지 같이 가시면 엑셀단에서 보통 흔히 얘기하는 BI 부분은 거의 다 이제 끝나실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들 이 내용 확인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대시보드, 피벗 테이블을 활용한 대시보드를 가지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